Ending the War Between Sales and Marketing 백승범 발표입니다. 먼저 이 저자가 있겠죠? 저자는 필립 코틀러,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31년생이고 5월 27일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요즘 경제에서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고요. 실제로도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요. 공부할 때도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일 레이크햄이라던가, 다른 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하면서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네일 같은 경우는 네일 레이크햄, 잘 모르겠지만 알아보니까 마케팅과 이제 판매 관련해서 책을 쓰고 스피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저서 중에 3권은 이미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인정을 받았고 50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팔리고 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대단한 분들이 모여서 이번에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연구가 마케팅과 세일즈 간의 이제 갈등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갈등이 왜 생기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와 있진 않지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갈등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갈등이 왜 발생할까? 대체 갈등이 왜 발생할까? 결과가 좋으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거죠. 판매를 했는데 제품이 잘 안 팔린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비난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네가 잘못했네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판매에 관련된 부분이 정확히는 물건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쪽에 관련된 게 판매 부서와 마케팅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두 부서 간에 서로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절하하는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갈등 발생의 원인에서 대체 왜 두 부서 간의 갈등을 다루었을까? 그리고 왜 코틀러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껴서 연구를 했을까? 보면 이제 원서에서 이 사람들이 궁금함을 느꼈고 호기심을 느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러한 갈등이 시사점을 가질까? 사실 갈등, 엄마와 아들 간의 갈등, 아빠와 아들 간의 갈등, 여자친구와의 갈등 이런 것도 시사점을 줄 수 있고 당연히 갈등인데 왜 이런 갈등을 안 다루고 이 사람들은 마케팅과 세일즈 간의 갈등을 다뤘을까? 그런 부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꼈고 저도 똑같이 제 나름대로의 답을 냈습니다. 일단 이제 코틀러라던가 이러한 학자들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꼈는가, 그리고 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가는 시사점 관련한 거고요. 왜 굳이 두 부서 간의 갈등을 다루었는가 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매와 관련한 것,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을 내보내는 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 두 부서죠. 판매와 마케팅. 그리고 이 갈등이 왜 시사점을 갖는지는 앞으로 보시겠지만 두 부서 간의 갈등이 기업에서는 달가운 입장은 아니고, 그리고 판매라는 것 자체, 물건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선 생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갈등 자체가 시사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틀러 또한 이 두 부서 간이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갈등을 느껴왔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왜 이 갈등이 시사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판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브랜드 인지, 브랜드 지각, 브랜드 고려, 그래서 브랜드 선호 이런 거랑 그 아래에 이제 내려가면 브랜드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그 고객 로열티라 그러죠. 고객 충성도, 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자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큰 틀에서 마케팅 관련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판매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는 브랜드를 인지하는 방법, 그리고 포지셔닝하는 방법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일즈 부서에서는 고객들의 충성도를 쌓아서 또 구입한 걸 또 구입하게 하고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피라미드가 아주 일직선으로 아름답게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 부서, 즉 이제 위에서 오더를 내려서 아래로 쫙 일정하게 뻗어나가서 세일즈까지 연결이 되면 괜찮은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과 세일즈 부서 간에 핀트가 어긋나게 되면, 즉 물건이 안 팔리겠죠. 원하는 대로. 세일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 세일즈 쪽이 핀트를 잘 잡았다면, 마케팅 너희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고 고객에 대해서 잘 모른다. 혹은 세일즈가 핀트를 잘못 나갔다면, 너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야 라고 마케팅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어긋나게 되면 판매와 직결되고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갈등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특히 마케팅 부서와 판매 부서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고요. 위로 갈수록 상부, 아래로 갈수록 하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와 판매 부서가 똑같은 경우가 있겠죠. 소기업 같은 경우는 판매가 즉 마케팅이고 마케팅이 즉 판매 부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발생을 해도 아주 미미한 관계고 자기가 자기와의 갈등을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대기업으로 가게 되면, 기업이 커지면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호적 관계였던 관계가 이제는 경쟁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호적 관계였을 때는 마케팅은 기업의 포지셔닝의 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기업이 커지면 마케팅은 이제 미래의 기회를 보는 거고, 영업은 현재의 기회를 보는 것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라고 이제 영업부서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 두 부서는 이렇게 정확히 갈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적이 기대한 바 이하로 나오게 되면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판매 부서에서는 너네들이 가격을 너무 높게 측정했어. 이것은 기업을 입장에서 고려한 가격 아니야. 요즘 트렌드는 고객 입장에서 가격을 고려해야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영업 인력을 지원해줘. 우리 수당도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반대로 마케팅 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일즈 팀 니들이 열심히 안 뛰었잖아. 너희들은 그리고 너무 작은 고객 하나하나의 관점을 너무 싸잡아 들어가. 너희 너무 미시적이야. 이 사람 한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왜 서로를 탓할까라는 거죠.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보실 것은 경제적 원인, 그리고 뒤에는 문화적 원인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썼지만 결론적으로 힘의 흐름, 그리고 이제 돈의 원리 이런 거죠. 그래서 권력인 거죠. 이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물건 내보내는 거 니네 두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고 예산을 주면 이 예산이 어디로 많이 편성이 되느냐와 관련하여 둘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는 가격 측정하는 것 자체가 기업 중심이고, 판매 부서에서는 소비자 중심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여기서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고, 판촉비 자체에서도 마케팅은 TV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판매 쪽에서는 영업 인력이 더 충원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자체도 마케팅 쪽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그냥 다수가 대체로 만족할 만한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거고, 판매 부서에서는 고객이 직접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지만, 프로모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판매 이쪽 관련한 부서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프로모션과 이제 마케팅과 이제 판매에서 기업 CEO 입장에서는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갈릴 거 아닙니까? 근데 CEO 입장에서는 판단할 만한 게, 마케팅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판매 관리 이런 쪽은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죠. 저 이제 판촉 같은 게 예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산사춘 프로모션을 한번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뭐냐면 요즘에도 할 거예요. 솔직 가서 산사춘을
미니어 2명이랑 같이 갔습니다. 미니어 2명이랑 같이 가서 산사춘을 꺼내요. 이 가게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출을 올려주는 거고 땡큐 하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니어 보니까 어차피 먹을 술 산사춘 좀 먹으면 이벤트도 해주고 미니어랑 얘기할 수 있으니까 땡큐인 거죠.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래서 산사춘을 꺼내가지고 그걸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드시면 지금 뭐 행사를 하니까 뭐 이 행사에서 당첨이 되면 뭐 축구공도 주고 모두 줍니다. 하면 이제 안 할 사람 거의 없죠. 특히 남자들끼리 모였으면 무조건 해요. 엄청 많이 팔았죠. 그래서 그 뚜껑, 산사춘 뚜껑 좀 특이하거든요. 그 뚜껑을 모아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팔았다. A팀, B팀에서 뭐 한 20여 개의 팀이 전국에 이제 분포가 되는 건데, 우리 이제 그쪽에 강남팀이었죠. 그래서 뭐 뚜껑을 이제 모아가지고 가져가면 CEO가 보고, 어우, 잘했네, 많이 팔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안 먹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벤트를 하면서 뭐 판매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루 일당이 40만원 정도 됐어요. 40만원. 그 4인 1조에서 대충 40만원 정도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잡비 이런 게 해서 뭐 한 50만원 됐을 거예요. 5, 60만원. 근데 우리가 몇 개를 팔았느냐? 200개를 팔았어요. 하루에 200개를 팔아주면 얼마가 남을까요? 기업 입장에선 3,000원만 남는다고 쳐도 산사춘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일단 뽑는 거죠. 기업 입장에선 돈이 안 들어가고 장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면 이벤트가 아니면은 산사춘을 먹지 않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소수겠죠. 그래서 이 판매 부서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판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만큼 팔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 안 나간 거 아니냐? 이러면 CEO 입장에서는 판매가 짱인데 마케팅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판매 부서는 아웃풋이 바로바로 보인다. 이런 거죠. 물론 여기에 관련한 비리도 있었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산사춘 뚜껑 나오면 막 주웠죠. 왜냐면 실적에 따라서 우리도 뭐 받는 게 조금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잘해서 뭐 제가 나중에는 프로바이저가 됐다 그러나 뭐 이런 게 돼서 뭐 많이 했었죠. 돈도 꽤 짭짤하게 벌었죠. 어린 나이에. 재밌었어요. 자, 그러한 갈등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두 부서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였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케팅 부서는 그냥 공식적 교육을 받았고 좀 딱딱한 사람들이고 엘리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판매 부서는 숙련된 관계 구축자, 판매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유두리하고 부드럽고 외향적이지만 또 좌절하지 않는, 거절당하는 데 익숙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결과가 좋지 않을까? 왜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자, 어쨌거나 이건 넘어가서 추후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네 가지로 이 부분을 구분을 해놨어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죠. 이게 undefined는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계속 합의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인 defined는 분쟁을 피하려고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세우는 거고요. aligned는 정렬되었다는 건데 뭐 공동 기획과 공동 교육을 참가해서 어느 정도 더 정돈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ntegrated, 통합적 관계는 유용한 관계를 통합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aligned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은 그 전에 얘기했던 이제 문화적 차이를 조금 메우는데, 문화적인 갈등,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을 메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같이 공동기획하고 교육하고 참가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기회가 생기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 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 be, 이것은 기업이 꼭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모든 기업이. 그래서 뭐 당연히 통합적 관계가 가장 고도화되어 있고 가장 좋은 관계 아닙니까? 그죠?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사항들이 있다 이거예요. 기업에서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물론 이 외에도 더 많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기업마다 이제 제품 수명 주기라던가 뭐 이러한 주기가 다 다른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갈지 말지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도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뭐 스키밍 전략, 뭐 페네트레이션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 그러면 이제 페네트레이션 해가지고 소비자들 많이 모아놓고서 로열티를 키워나가서 이제 최초의 선택군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라이프 사이클이 정말 작아요. 그러면 스키밍 때려가지고 진짜 돈 막 뽑아내야겠죠. 연구 개발비 또 뽑아내고. 그래서 어떠한 전략에 집중할 것인지, 뭐 아니면 전술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 이제 뭐 어느 단계로 갈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마케팅 역할이고요. 둘 간의 이제 긴장이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일치한다는 거는 뭐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걸 그대로 적은 건데요. 뭐 마케팅 관련한 부분에서 뭐 이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일치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부족합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두 부서 간의 관계의 질 평가가 어렵지 않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뒤에 보실 거 뭐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이 네 단계 중에 어느 단계인지를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두 부서 간의 갈등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되겠죠. 뭐 해결 자체가 어렵겠지만 뭐 일단은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그룹의 출발을 알게 되면 비교적 쉽게 나아갈 방향을 뭐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겠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고요. 이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에 따라서 어떠한 단계를 가져갈지에 대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이제 보실 거는 이제 기업이 어느 입장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래 20개의 문항 중에서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뭐 아니면 잘 모르겠다, 보통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이걸 합산해서 20점부터 약 100점까지가 있는데, 뭐 이 사이에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 85점이면 뭐 통합적 관계네, 아니면 20점이면 정의되지 않은 관계구나 라고 현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표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되고 정렬되고 통합적 관계로 꼭 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don't make any change if,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태라면, 다음의 상태라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래에는 이러한 상태라면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만약에 컴퍼니가 작다 그러면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conflict are evidence between the two function, 두 부서 간에 이제 뭐 사이가 뭐 복잡하다 뭐 이러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서 이건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통합적 관계로 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래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서 잘 가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거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두 부서 지금 보면 그림이 약간 다르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왼쪽 걸 보면 정렬 관계인 거죠. 얼라인드 되어 있는 관계. 그리고 오른쪽은 통합적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는 뭐 그렇게 차이는 없겠지만 두 부서가 좀 그래도 상부와 하부로 구분이 좀 돼 있는 상태죠. 하지만 통합적 관계가 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 거고 실제로는 아닐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How well do sales and marketing work together 해서 두 부서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내게 될 것인가, 이러한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되게끔 하는 관계로 가는 것보다, 이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갈 때 정의가 이미 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이제 훈련한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갈 때 고려할 사항 5가지, 그 다음에 온라인 상태에서 통합적 관계로 갈 때 고려할 사항 5가지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 갈 때는 둘 간의 관계 개선을 장려하고 공동 과제를 생성하고 뭐 잡을 로테이트 한다는 건데, 이제 이 부서에 있던 사람이 저 부서로 가고 뭐 서로 교환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연락체,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 글루가 될 수 있는 사람, 풀이 돼서 두 부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연락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두 부서를 같은 장소에 둔다. 그래서 실제로 뭐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가까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반대인가? 뭐 어쨌거나 그래서 서로 자꾸 얼굴을 보게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인데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장소에 둔다,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서가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케팅 부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영업부서 니들이 피드백을 안 주잖아. 고객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로 하는지. 니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러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장, 아니면 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뭐 추천을 하는 거겠죠, 온라인 상태로 갈 때.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통합적으로 갈 때는 고려할 사항이 5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공동 목표를 제시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공동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돕게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똑같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공동 수익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냈을 때 좋은 성과가 나면 공동으로 성과 배분을 하고, 안 좋으면 페널티를 둘 다 동시에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니들은 한 몸이다라고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 평가 척도, 그래서 두 부서를 평가할 때 다른 척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척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마케팅 부서를 상부와 하부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뭐 마케팅 부서, 이거는 뭐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마케팅 부서를 상부 하부로 분류하면 제가 봤을 땐 그게 마케팅 부서랑 그 판매 부서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필요하네요. 다시 써서 보내드려야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통합적 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인데, 기업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체크가 많이 이루어지면 통합적 관계구나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영어가 좀 딸려서 확실치 않습니다. 자, 시사점. 결론이 뭐 시사점이라고 하면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다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 상태를 알고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가게 할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의 시사점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에서 이 부분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포피를 생각을 하는 기업도 있지만 아닌 기업이 상당히 많고요. 포피를 넘어서 마케팅까지를 생각을 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갈등 해결 방안을 새로 찾고 새로 정의하는지가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두 부서 간이 아니라 이 부서 간의 갈등, 다른 부서끼리도 뭐 쉽게 갈등을 하고 뭐 일반적으로 갈등하는 부서가 있을 테니 그런 부서를 찾아서 저희도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잠깐 일했던 저희 친구의 아버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상부와 하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뭐 상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일을 시키는데 화만 내고 일을 잘 못 시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자꾸 발생해서 하부 사람들이 계속 교체가 되는 거죠. 못 버티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하부 사람들이 커서 유드리하게 일을 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쫓아내니까 기업 입장에서 자꾸 발전이 저해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지금 이제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과 빗대어서 한번 저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신랄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